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픽이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한국에서 2022년 12월 달에 이도현 군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도현 군의 할머니께서 운전을 하셨고 이도현 군이 타고 있던 차량은 운전자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차가 가속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차가 멈추고 이제 사고가 나면서 손자의 목숨은 잃어버리게 되고 할머니께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이 되셨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런 급발진이라든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어떻게 사건 처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듯하던 차량은 굉음을 냅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30초 동안 600m 더 달립니다. 차는 4차선 도로를 넘어 지하 통로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들어 이 사건이 그 사건 직후에는 굉장히 많은 공분이 있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자동차의 결함이 이거죠. 그죠?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이도현 군의 부모님 측의 주장은요, 자동차 결함이 있었고 그 이도현 군의 할머니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계속 가속을 했다는 것이 그 유가족 측의 주장이고요. 그 자동차를 판매했던 회사 측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국과수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차는 계속 가속을 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국과수가 차가 끊임없이 가속이 됐다는 거를 경찰에서는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엔진이 그렇게 됐다는 걸 체크한 게 아니고 이제 Event Data Recorder라는 게 있어요. EDR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보면서 블랙박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속이 끊임없이 돼 있다는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가족인 이도현 군의 아버지,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누명을 벗겨줘야 되는 이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자기네 돈,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사비를 들여서 이거를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공분이 됐죠. 왜 유가족이 자식과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유가족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런 테스트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그 요즘 최근에 나온 그런 뉴스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차량을 갖고 그 구간 동안에 최대치로 가속을 하면은 몇 킬로까지 올라가냐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 테스트를 하고요,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속을 그 구간을 끊임없이 했을 때는 거의 한 160km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EDR이라고 하는 Event Data Recorder의 그 사고 차량에는요, 116km가 최대치로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30km 정도 차이가 나서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확실히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하나의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지난달 사고 도로에서 1차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도현이 할머니 과실로 보인다는 국과수 분석대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습니다. 실험 결과 사고 당시보다 속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최고 속도엔 더 빨리 도달했습니다. 유족은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두 번의 재현 시험, 준비와 비용 모두 도현이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뿐이 없었던. 그럼 이런 사건들이 과연 북미 쪽에서 일어난다면,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서 일어난다면 누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을 해야 됩니까라는 건데요. 북미 쪽에서는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유가족 측이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 쪽에서 엔지니어를 하여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뭐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든지 그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분석을 해서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공분이 있는 거는 왜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아니면 다친 사람 측에서 테스트를 해서 입증을 해내야 되냐, 자동차의 결함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북미 쪽에서는요.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서 자기네 소송이 자기네 받고 있는 어떤 그 데미지라든지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타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렉서스라고 하죠.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 차 메이커의 차가 있었는데요.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가속만 하고 브레이크 들질 않는 거예요. 되게 공교롭게도 그 동승자 중에 하나는 경찰관이셨어요. 이 가족이 이 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결국은 차가 이제 가드레일과 충돌을 하면서 4가족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그때 당시 2009년 미화 기준으로 10 million, 거의 한 100억 정도를 받고 합의를 봤어요. 원래는 합의 내용이 100억을 받았던 합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를 받지만 소비자협회에서 이거는 언론에 공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소송을 해서 이겨서 공개가 됐습니다. 10 million이고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도요타 측에서 초반에 조사를 했을 때는 사고가 났던 이유를 플로어 매시 잘못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동차 매트 있잖아요. 그게 밀려 올라가서 브레이크를 막아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났어요. 엔지니어 쪽에서. 그래서 도요타 측은 그걸 디나이했지만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위콜을 했어요. 자동차들을 다 렉서스 같은 연식 같은 차를 다 불러서 일관적으로 플로어 매트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을 시인하진 않았죠. 재밌는 거는요. 제가 소송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많이 있어요. 뭐냐면 소송을 통해서 자동차의 결함이라든지 엔지니어가 블랙박스를 리뷰해서 자동차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내려가는 대신에 그냥 150억, 100억 정도를 주고 합의를 봤던 거죠. 근데요, 저도 캐나다에서 이제 제가 퍼스널 인저리 비슷한 소송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이제 제가 퍼스널 인저리 소송을 하니까 제가 제 돈으로 엔지니어를 하이어해서 제가 저의 클라이언트가 무죄하고 자동차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도현입법이라고 하는 입법이 됐어요. 자, 도현입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도 북미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자동차라든지 어떤 물품의 결함이 있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요. 도현입법이라고 하는 입법에서는 제조사 측에서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내야 되는, 영어로는 좀 힘든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reverse onus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한마디로 잘못이 없다라는 책임을 입증해야 되는 걸 제조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가족들이나 다친 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제조사의 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조사 쪽에서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그게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제조사에서 물론 로비를 하겠죠. 캐나다에서는 로비하는 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그 입법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제조사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항상 있고요. 급발진도 제가 최근에도 급발진 케이스들이 많이 의뢰가 와서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럴 때마다 제조사에서 이거를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는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현실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제조사들에서는 이걸 원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급발진이라든지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퍼블릭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급발진이나 자동차 결함은요. 자동차를 고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만지기 전에 저희 쪽 엑스퍼트 엔지니어가 먼저 차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셔서 많이 다치신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동차 결함이 있었어라는 것을 이미 입증하려고 그러면 차는 이미 공장에 가서 다 고쳤겠죠. 어느 정도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나자마자 이거를 순차적으로 일사천리로 딱딱딱 진행을 해서 엔지니어가 먼저 가서 아무도 만지기 전에 차를 봐야 되는데 블랙박스도 갖고 오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에어백이 터지면은요, 블랙박스를 바로 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현입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제정되기에는, 입법이 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캐나다나 북미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렐레번스가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에도 무슨 정보가 도움이 될까인데요. 일단은 북미에서 교통사고가 나시고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나셨다 그러면요, 차를 일단은 공장에 갖다 놓으시지만 고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사측에서 만약에 차를 만지게 되면 EDR이라고 하는 Event Record Data 자체가 없어지면, 블랙박스 없어지면 증거 자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경황이 없으시겠죠. 많이 다친 분일수록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공장에 들어가서 고치는 기간은 요즘에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북미 쪽에서,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 도현이법과 같은 법이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하고 캐나다 쪽은요, 영영방 법을 따라갑니다. 커먼 러라고 하는 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입법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실제로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화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소송의 어떤 그 절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문제가 왜 자기 쪽에 승소를 해야 되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이론이 있거든요. 법적의 이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리티게이션, 소송의 이론인데, 이론 자체를 리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하기에는 캐나다 전체나 북미 전체에서 그 법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그 원리를 바꾸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과실이 있는 쪽에서 자신이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티오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급발진이나 자동차 결함에 어플라이가 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도현이법이 입법이 되기에는, 비슷한 법이 입법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 도현 군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캐나다 현지나 북미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 커멘트에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 firm information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리뷰해보고 괜찮은 사건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비디오를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